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살이 되었지요. 숫자로만 보면 믿기 어려운 세월이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20살 청년의 떨림과 60살 가장의 한숨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적어도 한두 번, 아니 몇 번이고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열심히 살아온 날들이 문득 빛을 잃고 지금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알 수 없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젊었을 때에 저는 목표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과 상실을 배웠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공부로 세상을 이해하겠다고, 학문으로 혼란을 이겨내겠다고, 교수라는 직함을 얻으면, 연구실 한 칸을 갖게 되면, 제 이름으로 책 한 권을 내면 비로소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정말로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고 밤을 새워 논문을 썼고 학회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부모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지나가고 난 뒤 65세 정년 퇴임을 하던 날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강의실도 연구실도 직함도 하나씩 제 곁을 떠난 자리에 묘한 빈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칸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채워왔기 때문에 비로소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땐 하루가 모자랐는데 그때는 하루가 길었습니다. 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부모를 모시고 그렇게 쉼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할 일이 줄어들고 전화벨도 덜 울리고 달력의 일정이 비어 보이는 날, 그때 마음속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지? 이렇게 살아온 게 무슨 의미였지? 저는 그 질문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제 또래뿐 아니라 60대와 70대도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지요.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를 중심으로 살아온 시간 이후에 남은 세월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허무함은 그 질문의 그림자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감정이 속도가 줄어들면 고개를 듭니다. 저는 오랜 세월 학생들에게 인간의 삶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삶의 허물을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답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일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집 앞 작은 공원을 걷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면 벚꽃이 피고 여름이면 매미가 울고 가을이면 낙엽이 쌓이고 겨울이면 가지가 앙상해집니다. 나무는 매 계절마다 잎을 잃고 다시 채웁니다. 잎이 떨어진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나무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그때 저는 제 마음의 빈칸도 어쩌면 그런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105해를 살아보니 허무는
인생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묻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더 조용하고 더 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할 만큼 했어. 이제 와서 무슨 의미를 찾겠어.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지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미는 거창한 성취의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선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당신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삶을 대충 살았다면 의미를 묻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빈칸이 정말 공허이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어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을 건드린다면 잠시 멈춰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5해를 살아본 저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니까요. 허물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그것을 없애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운을 내야 한다고,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요. 그러나 세월은 저에게 다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허물을 몰아내려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바에 따르면 우리의 괴로움은 대개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면 욕망의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식이 내 기대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손주가 내 말에 고분고분하길 바라는 마음,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제 제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도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요. 그는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깊은 우울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역할이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역할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역할이 줄어들자 자신도 작아진 듯 느낀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지 말게. 나무가 봄마다 꽃을 피워야만 나무인 건 아니네. 한국 사회는 유난히 성취에 민감한 곳입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노년층의 상당수가 경제적 불안과 상대적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지요. 이 나이에 아직도 걱정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허무는 개인의 약함이 아니라 시대의 공기처럼 스며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음을 낮추는 일입니다. 라디오의 볼륨을 너무 높이면
음악도 소음이 됩니다. 조금 낮추면 비로소 멜로디가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면 삶의 잔잔한 멜로디는 들리지 않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자녀들이 제 기대만큼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라 믿었지요. 그러나 아이들은 저와 다른 시대를 살고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지요.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바람을 사랑한 건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발짝 물러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조언을 해달라고 할 때만 말하고 부탁하지 않은 충고는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몫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제 인생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게 일수록 오래 간다.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면 결국 흘려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100살이 넘어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기력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작업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늙었으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말은 마음을 더 빠르게 쉽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나는 이제 소중한 것만 남기겠다. 사람, 시간,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온. 이것들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짜이면 됩니다. 허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더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꾸로 조금 놓아주는 쪽이 길을 엽니다. 제 제자는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교수님, 예전보다 돈은 적지만 웃음은 많아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할은 줄었지만 존재는 줄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애써온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중 상당수는 사실로 와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평온을 만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허물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옆에서 숨을 고르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마음의 소음을 낮추면 작고 잔잔한 것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공부가 아닐까요? 욕망의 소음을 조금 낮추고 나니 제 귀에 다른 질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떠야 하는가? 이 질문은 젊을 때와는 결이 다릅니다. 젊은 날에는 성공이 이유가 되었고 책임이 이유가 되었고 경쟁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유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가 등을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년을 넘겼을 무렵 가까운 동료 교수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저보다 건강했고 계획도 많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멈출 수 있다면 남은 날들을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단위는 10년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되었습니다. 의미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일을 다시 살게 하는 작은 이유라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들어오는 빛, 그 빛을 바라보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그것이 사소해 보여도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된다면 이미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사람은 대단한 사명보다도 반복되는 작은 기쁨으로 더 오래 버팁니다. 한국은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진 나라입니다. 100세를 사는 일이 더 이상 전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는 것이 곧 의미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 짐일까?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한동안 낯선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평생을 빨리 배우고 빨리 성취하라고 가르쳐온 제가 이제는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후회를 마음속에 오래 담아둡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저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느라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일, 부모님 곁에 더 오래 있어드리지 못한 일,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니 그 선택들 덕분에 또 다른 길이 열렸고 지금의 가족과 제자들이 제 곁에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한다면 저는 여전히 실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까지 포함해 제가 저라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무는 비뚤게 자라기도 하고 바람에 꺾이기도 하지만 그 모양 그대로 하나의 풍경이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흠이 없는 삶보다 흔적이 많은 삶이 더 깊습니다. 의미를 만든다는 것은 거창한 성취를 새로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장면을 하나 남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떠올립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오늘 무릎이 덜 아팠다. 오랜 친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내일도 한 번 더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이유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의미는 억지로 붙잡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눈을 조금 낮추고 속도를 조금 늦추면 이미 곁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105해를 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성취의 시간이 아니라 해석의 시간이라는 것을 젊은 날의 사건들을 다시 읽고 그 의미를 새로 붙여보는 시간입니다. 그 해석이 달라지면 과거도 달라 보이고 현재도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내일을 사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 아직 읽지 못한 책의 마지막 장이 궁금해서, 봄이 오면 피어날 꽃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런 소박한 이유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허물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105해를 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감정을 몰아내는 대신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허무가 찾아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또 왔구나. 이번에는 무엇을 묻고 싶으냐?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은 조금 누그러집니다. 인생 후반부에 제가 실천해 온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내려놓을 것을 분명히 정하는 일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마음, 여전히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마음, 남과 비교하는 습관, 이 세 가지는 제 마음을 가장 빨리 지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자녀에게는 선택을 맡기고 젊은 세대에게는 길을 비켜주고 비교 대신 응원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놀랄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하루에 뼈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시간이 흐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20분 산책을 하고 점심 후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짧게 일기를 씁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반복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거대한 목표보다도 일정한 리듬 속에서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작은 기여를 하는 일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동네 복지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글쓰기 수업을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직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제 나이를 신기해하면서도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쓸모는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은 시간이 길다는 사실에 오히려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길어졌다는 것은 또 하나의 학기가 더 주어졌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학기에는 성취를 배웠다면 두 번째 학기에는 받아들임과 나눔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밝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은 좀 힘든 날이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비가 내렸다가 그치듯이 말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떠올립니다. 나무는 늙을수록 그늘이 깊어진다. 젊은 나무는 빠르게 자라지만 오래된 나무는 그 아래에서 쉬어갈 자리를 내어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앞서기보다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허무는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허무 위에 작은 의미를 얹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며 지나온 시간을 인정하는 일, 이런 조각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듭니다. 105해를 살아보니 삶은 완벽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했고 후회했고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흔적 덕분에 지금의 얼굴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혹시 요즘 삶이 유난히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작은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 붙잡아 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시간은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는 이유를 하나만이라도 찾으신다면 그 하루는 이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작은 의미를 붙잡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허무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의 그늘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